안녕하세요. 5월 21일 목요일 과학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학습하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고 갈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새로운 개념이 뭐였냐면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 중에 첫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떠한 법칙이었는지, 어떠한 원리였는지 짚어보고 갈게요. 자, A 플러스 B가 반응해서 C와 D를 만드는 이러한 반응에서,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우리 지금 왼쪽을 뭐라고 부르죠?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반응물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반응 결과 생성된 물질, 생성물이라고 불러요. 자, 만약에 A가 20g 모두 반응하고 B가 30g이 모두 반응했다라고 하면 C와 D의 총 질량은 50g이 되어야 된다. 즉, 생성물의 총 질량과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항상 언제나 같다라는 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요, 우리 물리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고요. 화학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항상 성립해요. 자, 우리 그런데 화학 변화 중에서 앙금이 생성되거나 또는 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마치 앙금이 생성되면 질량이 무거워질 것 같고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면 질량이 가벼워질 것 같다라고 잘못된 오개념을 가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체까지 잡아서 총 질량을 측정한다면 닫힌 용기 안에서는, 닫힌 게 속에서는 항상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학습했어요. 자,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역시나 화학 반응이죠. 자, 과산화수소가 68g이었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의 질량이 36g이었다면, 자, 68g이 36과 산소로 분해된 거잖아요.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이게 뭐지?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 몇 g이 생성되어야 됩니까? 네, 32g의 산소가 생성되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36 플러스 32가 결국 68이 되게끔. 이해돼요? 자, 제가 지금 임의로 68g, 36g, 32g이라고 정의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늘 학습하는 일정 성분 법칙을 배우고 나면요, 왜 이러한 숫자로 제가 그램을 질량을 표시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배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언제나 항상 물리 변화에서도 화학 변화에서도 같다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오늘 학습할 내용 뭔지 짚어보고 갈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두 번째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자,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화합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순물질과 그리고 혼합물을 비교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혼합물은 뭐냐면 설탕물, 즉 설탕과 물이 합쳐진 거, 또는 흙탕물,
흙과 물이 합쳐진,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거, 얼마든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했고요. 순물질이라는 건 그 물질의 특성을 오로지 하나만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끓는 점이 100도인 물, 또는 한 가지의 물질로 이루어진 금 또는 은,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암모니아 또는 메테인 화학식으로 표현할게요. 자, 이런 게 전부 다 순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암모니아도 암모니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암모니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물질이고요. 물도 마찬가지, 메테인도 마찬가지. 원소가 질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성으로 인해서 화학 결합으로 인해서 분자라는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잖아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든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든 순수한 물질을 바로 순물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순물질을 이제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홑 원소 물질과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화합물로 정의를 할 겁니다. 네, 화합물의 정의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화합물이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질, 즉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새로운 분자를 만든 거, H2O, 수소기체, 암모니아, 메테인 또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자, 이런 애들을요 우리 모두 다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혼합물과 화합물을 비교해 볼게요. 자, 혼합물은 설탕물이나 흙탕물을 말한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한테 설탕물 좀 타다 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설탕 몇 g과 물 몇 g을 섞겠습니까? 네, 만약에 설탕물 100g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요 단 거를 싫어하니까 설탕 10g에 물 90g을 섞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 엄마는 단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설탕 30g에 물을 70g 섞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설탕이 10g 들어있는 설탕물과 설탕이 30g 들어있는 설탕물, 이 둘 다 설탕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설탕이 10이 들어갔든 30이 들어갔든 그냥 나는 설탕하고 물을 섞었으면 되는 거예요. 즉 얘네는 이러한 얼마큼 들어갔냐, 성분 질량이 얼마큼이냐에 상관없이 설탕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화합물, 자, 물을 만들기 위해서요, 제가 물 18g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랑 산소를 몇 g씩 섞어야 되냐, 여러분들한테 마음대로 섞으세요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결론은 안 돼요. 자, 물 18g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수소가 2g 필요했다면, 2g을 사용했다면 산소는 반드시 16g이 결합되어야만 물 18g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혼합물 그리고 화합물에서 화합물 같은 경우는 항상 반응하는 구성 성분 사이에 일정한 성분, 일정한 질량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오늘 배우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갈게요. 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미리 말하지만 일정 성분비 법칙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배우게 되는 세 가지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기체 반응 법칙,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가장 어려워요.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지금부터 개념 짚고 예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개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화합물을 구성할 때, 즉 물이나 다시 한번 암모니아나 또는 메테인 같은 이러한 원소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순수한 화합물, 얘네들을 구성할 때 그 성분 원소들 사이에는, 즉 물을 구성하기 위한 수소와 산소, 얘네들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자, 법칙의 이름은 일정 성분비인데 뭐가 일정하냐면 질량비가 일정하대요. 즉 이 성분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그 구성 성분 원소 사이에 질량의 비를 바로 성분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네, 성분 원소들 사이의 질량비, 그래서 성분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질량비를 말한다라는 거, 요것만 핵심 짚고 가시면 조금 덜 헷갈려요. 네, 그럼 계속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문장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렇다면 왜 그 구성 성분 사이에서, 성분 원소들 사이에서 질량비가 일정해야 되냐 하면, 자, 보세요. 우리 H2O라는 물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수소가 2개, 그리고 산소가 하나 필요해요. 얘 누구죠?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질 때에도요, 항상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가 2개가 결합한, 자, 요렇게 생긴 모양의 분자가 만들어지잖아요. 항상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일정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 원자 수소와 산소 또는 이렇게 탄소와 산소가 일정한 개수라고 말하죠.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그 화합물은, 물은 수소 하나, 산소 2개로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자, 여기 두 번째 제가 지금 뺐던 문장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자, 수소가 산소를 만나서 뭘 만들죠? 물을 만들어요. 그때 앞에 개수 맞춰주면 이렇게 화학식 정확하게 표현할 거고요. 자, 물 18g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가 2g 사용됐다면 반드시 산소는 16g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일정 성분비라는 거예요. 자, 2가지 이상의 물질이 화합해서 화합물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라는 화합물을 만들 때 반응하는 물질들 사이에, 즉 수소와 산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 보존 법칙도 보세요. 성립하죠. 2g과 16g이 더해져서 18g의 물을 만든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들은 모든 화학 반응의 모조리 다 성립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로 표현하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예를 여러 가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 지금 계속 제가 물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수소와 산소가 2개와 1개가 결합한, 수소 2개, 산소 1개. 자, H2O의 개수비를 적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소 대
산소가 몇 개씩 결합했다라고 적으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다 적은 거 2대 1로 결합했다라고 적으면 돼요. 제가 지금 적은 이 2대 1이라는 숫자는요, 개수의 비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일정 성분비에서 이 성분비는 성분 원소들의 질량비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렇다면 수소와 산소가 몇 대 몇의 질량비를 가지고 결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성분 원소들의 상대적인 원소의 질량을 알아야겠죠. 자, 우리는 단위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단위는 사용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요, 몰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어려워서 제가 설명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단위는 사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수소가 1이라면 탄소는 10이고 탄소가 10이면 질소는 14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적어 놓은 이 표는 외우지 마세요. 어떠한 문제에서도 제시될 거고 여러분들이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워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대적인 질량과 수소, 산소의 개수비를 가지고 질량비를 한번 따져볼 텐데요. 자,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1이에요. 그러면 1짜리가 지금 몇 개 결합했다고 했어? 네, 2개 결합했죠. 자,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 찾아봅시다. 네, 16. 16짜리가 1개 결합했어요. 자, 곱하기잖아. 그러면 2대 16.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될까요? 되죠? 1대 8. 네. 자, 기억하세요. 물을 생성할 때, 물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 수소와 산소, 그 성분 원소들은요, 항상 1대 8의 무슨 비? 질량비로 결합을 해요. 자, 주의하세요. 2대 1의 개수비 아니고요. 1대 8의 질량비가 늘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밑에 있는 문장 한번 채워볼게요. 자, 물 H2O라는 화합물은 항상 수소와 산소가 1대 8의 일정한 무슨 비로 결합한다? 네, 질량비로 결합한 화합물이다.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우리는 성분비라고 한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물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다음 화합물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설명할 예는요, 바로 암모니아예요. 자, 암모니아의 화학식 같이 한번 적어 볼까요? 네,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가 1대, 질소와 질소가 질소 하나, 산소 3개 1대 3으로 결합한 화합물이다. 제가 지금 적은 이 1대 3이라는 비는 무슨 비다? 얘를 만들어내기 위한 질소와 수소의 개수비다. 자, 우리는 개수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질량비를 따져야 되는데 왜 개수비를 먼저 따지냐면 화합물을 만들 때 그 화합물의 성분 원소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개수비가 항상 같으면 질량비도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질량비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 표 또 그려놨고요. 자, 질소의 상대적인 질량 체크하시고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 1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질소와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비를 찾아봅시다. 14짜리 질소가 몇 개 결합해요? 1개. 수소는 1짜리 수소가 3개 결합하죠.
자, 그럼 수학 시간이야. 14대 3일은 3. 자, 암모니아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질소 대 수소는 14대 3의 무슨 비? 질량비. 기억합니다. 성분비가 질량비다. 질량비. 성분비는 개수비가 아니다. 왜 성분비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성분비라고 하면 그 성분의 개수비일 것 같은데 얘가 왜 헷갈리냐면 개수비가 아니고 우리는 질량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헷갈리지 않고 개념 확실히 잡으면요. 사실 일정 성분비 법칙도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문제에서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수소 대 질소라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질소 대 수소가 14대 3이면 수소 대 질소는 3대 14가 되겠죠. 이거 외워야 되냐고? 네, 외우지 마세요. 자,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기 사실은 더 쉬운데요. 문제에서 제시가 돼요. 이 3대 14라는 숫자를 유추할 수 있게끔. 네, 그럼 다음 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산화탄소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 건데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같은 물질인가요? 전혀 다른 물질이죠. 비록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아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 하지만 그 개수비 또는 질량비가 다르다면 전혀 다른 화합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둘 다 질량비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 학습하고 있어요. 자, 탄소와 산소의 개수비 좀 빠르게 갈게요. 몇 대 몇이에요? 네, 1대 1. 이거 지금 선생님 저 1대 1인 거 어떻게 알아요?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생략되어 있죠. 1. 자, 1대 1의 개수비로 반응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고, 자, 탄소의 질량 12, 산소의 질량 16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봅니다. 자, 탄소와 산소는 12짜리가 1개, 16짜리가 또 1개. 그래서 12대 16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이거요. 간단한 정수비 가능하죠? 3대 4의 간단한 질량비로 반응한 화합물이다. 자, 두 번째. 이산화탄소 갈게요. 여기도 적혀 있죠? 1대 2의 개수비. 자, 탄소 대 산소는 1대 2의 개수비로 반응하는데 우리가 찾는 거는 개수비가 아니고 바로 성분비, 질량비를 찾는 거다. 자, 탄소 대 산소는 탄소 몇이야? 상대적 질량 12짜리가 1개, 산소는 16짜리가 2개. 숫자 커졌어. 곱하기 해보세요. 자, 12대 32가 되겠죠. 자, 이거 간단한 정수비로 어떻게 나타냅니까? 4, 32, 48에 32. 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수학 공부하고 오세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3대 8의 질량비, 일산화탄소는 3대 4의 질량비를 갖는다. 즉,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질량비가 다른 경우는 뭐라고 결론 지으면 돼요? 서로 같은 화합물이다, 다른 화합물이다? 그렇죠. 다른 화합물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랑 같이 일정 성분비 법칙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분비가 의미하는 건 뭐다? 개수비가 아니고 그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질량비를 성분비라고 표현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문제 하나 풀고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거 또 물이에요. 우리 물 너무 많이 했어. 그래도 문제를 이거 우리 수소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반응했는지 알고 있지만 항상 물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에 어떻게 그 질량비를 찾아내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반응 전후의 물질들의 질량을 나타낸 거래요. 즉 우리는 이 반응 물질들의 질량을 통해서 질량비를 찾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실험에서 수소가 0.3g, 산소가 1.6g이 반응했는데 반응 후 남은 질량 이거 확인해야죠. 수소가 0.1g이 남았다라는 건 몇 g의 수소가 반응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네, 0.3 중에 0.1이 남았으니까 0.2g의 수소가 반응했고요. 여기다 수소 표시할게요. 자, 얘가 1.6g의 산소랑 모두 반응했대요. 자, 여기서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한 거니까 이렇게 분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0.2대 1.6은 몇 대 몇? 그렇죠. 1대 8. 첫 번째 실험에서 이미 1대 8이라는 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질량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끝내면 안 돼요. 계속 검토해 보는 거야. 자, 두 번째 실험에서 0.3의 수소, 색깔을 좀 바꾸자. 0.3의 수소, 2.8의 산소를 반응시켰는데 남았대. 누가? 산소가 0.4가 남았대. 자, 그러면 0.3의 수소는 모두 반응했어요. 자, 그리고 산소가 0.4가 남았으니까 2.8 빼기 0.4 하면 몇이에요? 2.4g이 되죠. 자, 산소 기체는 2.4g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얘 정수비로 나타내 봅시다. 3, 8에 24. 여기 두 번째 실험에서도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1대 8로 반응했다라는 거 나왔어요. 아,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물이 생성될 때는 항상 수소와 산소가 1대 8의 질량비를 가지고 반응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기체의 종류와 질량을 쓰라고 했잖아요. 자, 0.4의 수소가 봅시다. 1대 8이야. 우리 1대 8의 질량비를 가져야 돼. 0.4의 수소가 모두 반응하려면 몇 g이 필요해요? 4, 8에 32, 3.2g이 필요해요. 자, 얘는 바로 산소의 질량이죠. 자, 근데 지금 제시된 주어진 산소의 질량은 3.5g이잖아요. 충분해요? 부족해요? 나는 3.2g만 필요한데 얘가 무려 3.5나 줬어. 그래서 충분해. 그렇다면 당연히 3.5 중에 3.2만 썼으니까 몇이 남습니까? 0.3g의 산소가 남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빈칸에다가 0.3g의 산소가 남을 것이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물이 아닌 다른 화합물이 주어져도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대 몇의 질량비를 가지게 되는지 찾아내시고, 그를 통해서 남는 물질 얼마만큼이 남는지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지금 제가 얘를 3가지, 4가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성분비는 질량비다. 성분비는 절대 그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개수비가 아니다. 수소 대 산소가 2대 1로 반응하지만 이거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지 질량이 아니다. 수소 대 산소는 1대 8의 질량비를 갖는다. 이렇게 그 질량비라는 개념 꼭 기억하시면 조금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날지 온라인으로 만날지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질량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는 수행평가에 해당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습, 예습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